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아침이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김을 뿜고 있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잔인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한 어머니는 아들을 회사에 보내고 일상적인 아침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따르릉.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 아드님이 아파트 옥상에서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세상이 일순간 정지하는 느낌. 귓가에는 앵앵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했다. 불안이 온몸을 잠식하며 손끝까지 차가워졌다. 며칠 밤낮을 함께 고민했던 아들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분명 웃고 있었는데, 분명 괜찮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병원 영안실 앞,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들의 싸늘한 주검 앞에서 경찰은 너무나도 쉽게 단순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머님 유서도 발견되었고 정황상 자살이 확실합니다. 담담하게 말을 잇는 경찰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귀에 닿지 않았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누구보다 씩씩하고 밝았던 아들이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늘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위로했던 아들이었다.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는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절규처럼 어머니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움을 갈구하는 아들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아들의 죽음 뒤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이 절망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아들의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옷까지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채 먼지가 쌓인 여행책들. 모든 것이 아들의 부재를 처절하게 상기시켰다. 책상 위에는 며칠 밤낮을 세워 작성했을 법한 야근 기록지가 널려 있었는데 마지막 기록 날짜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단 하루 전이었다. 그 옆에 놓인 낡은 스마트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영혼을 갉아먹은 독을 발견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는 김 부장과의 대화 기록이 수백 건 쌓여 있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어머니의 숨이 막혔다. 야, 너 지금 몇 시냐? 주말이라고 퍼질러 자지 말고 당장 회사 와서 어제 내가 말한 자료 오늘 중으로 끝내놔. 나중에 징징대지 말고. 부장님, 지금 새벽 3시인데 오늘은 병원에 계신 어머니 검사 때문에. 어머니? 또 어머니 핑계야. 너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행동할래? 이번 달 인사고과에서 D 받고 싶냐? 너 따위가 뭘 안다고 짓걸려? 당장 내일까지 보고서 다시 만들어놔. 어머니가 아프다고? 엄살 부리지 말고. 나와. 회사 일이 먼저야. 내 존재 자체가 회사의 민폐야, 이 무능한 놈아. 모욕적인 언사와 강압적인 지시로 가득 찬 메시지들. 무능한 놈, 쓸모없는 존재, 민폐. 활자화된 폭언이 어머니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분노와 함께 깨달음이 몰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아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매일 밤마다 아들을 괴롭혔던 정신적 살인이었다. 어머니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다. 아들이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왜 마지막에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고 절규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다. 직장 상사의 갑질과 압박으로 인해 강요된 끔찍한 죽음이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지만 곧 온몸에 솟아나는 강렬한 의지로 다시 일어섰다.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김 부장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는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회사로 찾아갔다. 차가운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들의 동료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거나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김 부장님의 괴롭힘이 있었나요? 어머니의 질문에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부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입을 꾹 다문 그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의 유품을 샅샅이 뒤져 익명으로 보낸 한 통의 메일을 발견했다. 메일 속에는 김 부장의 악랄한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담겨 있었다. 김 부장은 늘 약한 직원들을 골라 괴롭혔어요. 온갖 허드레디를 시키고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진실을 향해 나아갔다. 익명의 제보자를 어렵게 만나자 그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사실 김 부장은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아드님도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부장님의 개인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불평이라도 하면 바로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협박했죠. 제보자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다. 하지만 회사는 달랐다. 젊은 친구가 나약했던 것 아니냐며 김 부장은 발뺌했고 회사는 사건을 덮으려 했다. 사생활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차갑게 등을 돌리는 회사 측의 태도에 어머니는 깊은 분노와 함께 무력감을 느꼈다.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선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만이 어머니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어머니는 외로웠지만 아들을 위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자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는 흔쾌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도와줄게. 친구와 함께 아들의 책상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서랍을 열고 책들을 들춰보고 심지어 책상 밑까지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책상 밑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진 작은 USB를 발견했다.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김 부장의 폭언과 함께 비인간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은 당장 회사 때려치워. 이거 당장 처리 안 하면 너 내일부로 해고야. 쩌렁쩌렁 울리는 김 부장의 목소리는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잔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다. 이것은 직장 상사의 갑질과 압박으로 인한 강요된 죽음이었음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녹취 파일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청년의 죽음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김 부장은 대중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고 회사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제야 회사는 김 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김 부장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했다. 법정에서 그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모든 이들이 그의 죄를 알게 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강렬한 복수심이 피어올랐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아들을 위한 정의로운 복수, 그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법정에서 김 부장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나약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제출된 녹취 파일은 법정 전체에 김 부장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동료들, 그리고 어머니의 굳건한 눈빛이 법정을 압도했다. 김 부장은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아들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김 부장은 업무상 타살의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대에 섰다. 재판장은 김 부장에게 최고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그 순간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성취감과 통쾌함이 온몸을 감쌌다. 김 부장은 교도소로 끌려갔고 그의 만행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다. 아들의 묘비 앞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엄마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편히 쉬렴. 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슬픔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분들께 어머니는 조용히 메시지를 전했다. 가장 어두운 진실 속에서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정의라는 이름의 작은 위안을 얻었다. 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고 사회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